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오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상과 오행의 분기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전번 시간에 동양학은 주역과 명리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역은 사상으로 가는 거고, 명리는 오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상과 오행의 차이가 뭐냐?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중에서도 양 중에서도 음이 있어서 음양이 다시 음양으로 분화하는 게 사상이죠. 그러니까 양에서 태양과 소음으로 갈라졌고, 근데 음에서 소양과 태음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라진 게 뭐였냐면 사상이다. 그렇죠? 저번 시간 나왔었죠. 자, 하도에서 보니까 하도에서 음인 북방의 일육수와 양인 남방의 이칠화가 성대를 이루고 있으며, 자, 요게 하도죠. 여기 일육 북방 밑에가 북방이죠. 일육수 북방 양 이칠화 이게 위아래 상대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양인 동방의 삼팔목, 이쪽에 삼팔목 사구금. 이렇게 가운데 걸 빼면은 요거와 요거와 요거. 그래서 이쪽은 양, 이쪽은 이렇게 사상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가운데 거를 안 보면은 토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상이라는 거는 무형의 본질이 유형의 물질로 전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조와 형상을 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상. 이 상이라는 거는 무형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유형은 보이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무형인 수증기는 안 보이죠. 사실 수증기도 이렇게 보긴 보이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수증기 자체는 무형이란 말이에요. 무형인 수증기가 집합하여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뭘로 보이냐면 구름으로 된단 말이에요. 구름. 그 구름이라는 건 땅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인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구름으로 나타났을 때 그 구름을 뭐라고 그러냐? 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구름의 형상에 따라 장차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사상까지다. 그러니까 사상은 그냥 구름이네 까지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가는 아직 없는 거죠. 사상은 무형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물질로 오기 전까지의 상태가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무형의 수증기는 구름에서 다시 비로 내려오게 돼 있죠. 자연 원리를 보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 지구에는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원리상 물은 절대량이 변하지 않아요. 줄질 않아요. 왜 그러면 땅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대기권 안에서 그냥 물이 그냥 절대적인 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거죠. 이게 사라지질 않죠. 근데 대기권이 막고 있어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대기권이 구멍이 뚫려서 오존층이 뚫리니까 물이 새나간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물이 새나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물은 절대량은 불변이에요. 형태만 변할 뿐이지. 이게 하늘로 가느냐, 지하수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형태만 틀려진 거죠. 자, 그런데 무형의 수증기는 구름은 물방울로 변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는 기징, 구름은 상, 빗방울은 물질이다 이거야. 자연의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 수증기는 징조라는 거고, 기징, 어떤 그 기운에 불과한 거고, 구름은 보이긴 보이는 건데 잡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구름이 비로 내려오면은 물질로 되죠. 우리 손에 만져지죠. 자, 이게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쭉 올라가네요. 그렇죠? 근데 저건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수증기에 올라가면 구름이 이렇게 딱 하늘에 보이죠. 그럼 구름이 모이면 시커먼 검은 구름이 오면 저건 무슨 비가 오네. 그럼 진짜 오죠. 그죠? 이게 비란 말이에요. 이게 비처럼 보이나? 이거 막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상은 수증기 분자인 무형과 빗방울이는 유형적 물질과의 중간 시점에 드러나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요, 이 비가 되려면은요, 이 구름에서 비가 오려면 거기에 뭔가 하나 첨가가 돼야 비가 된답니다, 이게. 그 첨가가 뭐냐면
이게 먼지래, 먼지. 매개물. 그러니까 구름에다가 매개물이 딱 들어가면 이게 물로 변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비를 만들어내잖아요. 구름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매개물을 딱 던져주면 이게 물로 변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매개물이라는 게 뭐냐면 토라는 거죠, 토. 그러니까 사상에서 토가 들어가줘야 물질로 변해지는 거예요. 토가 들어가줘야. 자, 사상과 오행의 분기점이 바로 구름과 빗방울의 차이라는 거죠. 사상과 오행의 차이는 사상은 구름이고 주역은 그 다음에 명리는 오행학인데 이건 빗방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현실이죠, 우리 세상. 현실 세상이죠. 태극과 음양은 무형인 수증기고 태극, 음양은 수증기, 사상은 수증기가 집합된 구름, 오행은 구름에서 내려온 빗방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구름을 물질인 빗방울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의 오토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음양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게 물질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건 음양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토라는 게 딱 들어와서 이게 중간이 들어와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흡입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가 들어와줘야 현상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현상계죠, 지금. 지구는. 그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사상보다는 오행이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사상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죠. 상을 봄으로써 물질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상하고 오행하고 틀린 건데. 자, 초목이 무성한 지엽만으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엽이라는 거는 이렇게 잎사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가 잎사귀만 이렇게 나오고 꽃이 안 매고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연장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를 막 이렇게 피우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떨어져서 씨를 맺어야만이 그 초목으로서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줘야. 그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야만이 되는 건데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와서 구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땅으로 내려와야 다시 그게 또 올라가는 순환이 되는 거거든. 이해 가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과 오행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자, 지엽은 사상에 불과하고 꽃의 결실을 메워주는 수정 역할이라는 게 오토라는 거예요. 수정 역할을 해주는 게. 오토가 사상, 목, 화, 금, 수를 종합한 토고, 그래서 이 무토가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는 1 더하기 4가 5고 2 더하기 3이 5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토는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초목을 계속 영원히 계승할 수 있는 게 오토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이 사상하고 개념이 틀려져 버려요. 이거는 차원이 틀려지는 거죠. 이거는 나무가 지엽이 있는 거죠. 지엽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꽃이 펴서 이게 누가 해요? 요 매개물하는 게 벌나비가 하죠. 그렇죠? 벌나비가 매개물을 하는 게 이제 오토의 역할이죠. 결국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만이 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씨가 돼서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순환이 안 되죠. 이대로만 있으면. 아까 구름대로만 있으면 다시 물이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오토라는 게 매개물로서 순환이 되게 만들어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매개물. 자, 사상은 결실을 맺지 못한 미완성 과정이고 만유물이 자기 자체를 항구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상태다. 사상으로는 완성된 게 아니다. 오행은 사상의 전기를 조화하여 사물을 완성시킴으로써 영원히 계승, 진행하게 함으로써 현상계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주체다. 따라서 사상과 오행의 분기점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자연수의 오수, 이 오행이라는 5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그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손가락이 왜 5개냐고요. 그래서 이 4개일 수도 있었잖아요. 사상만으로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까닭에 사상이라는 말보다는 음양과 오행학이 더 정확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문이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현상이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주역은 들대먹은 거고 오행은 완성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음양오행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